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유평입니다. 자, 이 방송을 녹화하는 날 아침에 울릉도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부 이태원 참사다 이래가지고 그 슬픔 애돈이 난리통에 지금 북은 울릉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고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리면서 이 방공호에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북한의 미사일로 이 공습경보 발령과 또 방공호 대피는 해방 이후 남북이 갈라진 이후 처음일 거라고 봅니다. 오늘 동서해로 한 10여 발의 미사일을 북이 쐈습니다. 자, 지금 안보 위기가 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는 경제대로 지금 전 세계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 중국, 브릭스까지 모든 전 세계의 경기 침체와 또 이 환율 폭등 그리고 부채 위기가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는 그 외에도 이 부채 위기, 즉 가계의 부채와 기업의 부채가 동시에 금융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 신호가 매일매일 이렇게 심화되고 있고 정부가 하루하루 기업의 돈줄이 말라서 부도 사태가 속출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 중국의 시진핑 3기로 감에 따라 시진핑이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기존에 공존하는 이 자유개방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던 중국의 정치 입장이 완전히 과거 문화혁명식 선동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가 통제사회 그리고 최소한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과거의 이 공산주의 경제 체제처럼 지금 급속히 해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거대해진 외양은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정치 시스템은 공산주의 체제 이런 양대 체제를 통한 이 중국의 발전이 급속히 붕괴되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이제 이 과거 강경 교조주의 공산국가로 냉전 때처럼 복귀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강력하게 공산주의로 회귀하는 것처럼 경제 또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위기에서 외부적으로 적을 만들기 위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권은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중화민족주의, 국민들을 공산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유도하려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의 배경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김씨 3대 북한 왕조가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중국의 공산 왕조가 붕괴되면 북한의 김씨 왕조도 곧바로 붕괴될 겁니다. 과거에 이 루마니아 그리고 알바니아의 이 공산 독재 체제가 매우 강고한 것처럼 비춰졌지만 동구권이 붕괴되고 소련이 몰락한 이후에 동유럽의 이 루마니아, 알바니아 같은 강경 왕조 비슷한 공산 국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존립 근거는 중국에 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완충 지역이자 또 중국의 그야말로 똥개처럼 미국이나 남한을 일본을 물으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공존이 아니라 대결을 선택하고 대만을 침공하면 그것은 곧바로 북한이 남을 도발할 것이다. 자, 전쟁을 도발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가장 먼저 했는데요. 윤 정권도 얼마 전에 물론 미군을 갖다가 중국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한미군을 언급한 말이지만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북한 체제나 중국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 핵과 미사일을 기술적으로 완성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재래식 도발과 핵과 미사일을 통한
협박, 이것을 결합해서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 속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당신의 지금 눈앞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삶에 이 안보 경제 위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외면한 채 마치 지금 정치적 선동에 따라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그냥 하루살이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뉴핑에서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안보 위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저는 한국에서 먼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다 망하고요. 2, 3차 금융기관, 그러니까 저축은행, 상호금융, 그리고 내부 기관 등이 무너지고, 그리고 중소보험사, 그리고 중소증권사들도 무너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속에서 그런 이 보험사나 증권사 또 금융기관 등에 돈을 넣어놨다가 받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1인당 예수보호 금액 5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이름으로 5천만 원이죠. 한 은행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5천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것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허약한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놓은 사람들은요, 메이저 5대 은행 정도는 어떤 행태로든 정부가 이런 것들을 부도내서 무너지는 것은 지금 막으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미만인 이 아까 말한 2, 3차 금융기관이나 또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저축 등도 관리해야 되고요. 또 위험에 노출된 자산, 즉 주식에 지나치게 몰려있다. 또 부동산에 몰려있다. 코인에 몰려있다는 것은 지금 자산버블 붕괴는 필연적으로 따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자산들을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같은데, 유튜브 같은데 보면 온갖, 심지어 종편 케이블 등에도 온갖 브로커적인 인물들이 지금 투자해야 될 적기다,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당신의 재산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들은 끝까지 당신의 재산을 탈탈 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잘 명심해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금융자산이나 또 각종 부동산 같은 자산 관리도 지금 신중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직장이나 또 자영업 같은 경우에 자신의 그 영업장 또 자신이 투자처 이런 데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자,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다니는 회사,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는 존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 자영업은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래도 지금처럼 아니지만은 유지는 될 수 있는 수준은 되는가? 지금 그야말로 벌어서 이자도 못 낼 형편이라면 끌고 가봤자 결국 문을 닫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월급이 연체되거나 회사가 거의 수익성이 없는 좀비 기업이라면 거기 있어봤자 결국 위기가 닥치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또 내 직장도 없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종사하거나 또 위험한 부분에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그 투자나 또 직장 그리고 자영업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요. 위기 때 최소한 2, 3년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비용 관리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덜 쓰고 오래 버티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자산은 어떤 형태로 보관해야 되는가? 대체로요, 앞으로 인플레가 심하다가 한 2년 뒤부터는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예측되고 금리도 한 2년 이후부터는 디플레이션이 오면 내려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형태로 돈을 보관하는 게 좋은가? 일단 이럴 때는 돈을 벌거나 불린다기보다는 돈의 가치를 유지시키고 떼이지 않는다는 측면,
즉 현금 등 적머하다면 이제 이 달러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좋지만 달러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주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의 구성원이 각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살이로 살다가는 어느 날 위기가 닥치면요 못 헤어납니다. 근데 누구도 당신의 가정의 삶에 대해서 대신해서 충고해 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명확히 지금 판단이 서는 국면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요, 안보 위기의 문제입니다. 안보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부자들, 그동안에 투기했다가 투기한 돈을 뽑아내어서 그 돈을 들고 해외로 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몫 잡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디로 숨을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북한이 이 국지전을 도발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도피할 수 있는 방공호는 어딘가? 지금 아마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자기가 지하로 숨어야 되는데 어디로 숨어야 될지 통보받거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발의 미사일이 한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그냥 몸만 갔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죠. 물은 또 최소한의 끼니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음식은 솔직히 비상식량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로 비상배낭을 만들었다가 최소한 이 사이렌이 울리고 공습 경보가 울리면 전부 자신의 그 배낭과 또 자신의 소중한 이 자산 등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설계가 있어야 되고요. 가족끼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서로 그때는 이제 핸드폰 같은 연락 수단, 통신 체계도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어떻게 서로 연락을 유지할 것인가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 상류층을 빼고는 대다수는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자, 북측과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오래가는 그런 지구전이 되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이 조기에 그리고 협상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며칠간을 아주 조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준비를 해둬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공포나 또 아주 불안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일상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걸 갖다가 노하우를 개발하고 또 정보와 지식을 쌓고 그래서 위기 때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할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데요. 쓸데없는 남 걱정은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일요 뉴픽요. 경제 안보 위기에 대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카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